오늘은 피로와 면역을 외래해서 혈액 검사가 아니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자율신경 검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병원에 가면 저런 장비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장비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기계예요. 외래실 한 곳에 앉아서 한 3분 정도 내 몸에 이제 팔과 다리 쪽에 흐르는 맥파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를 한 3분 정도 검사를 하면 결과지가 나오는데요. 자율신경 결과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이 자율신경 검사의 그 핵심적인 결과지인데요. 중간에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신경을 제가 교감신경이라 그러고 파란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은 밸런스,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감신경이 우세고 어떤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검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이러한 그래프로 보여지는 지표가 있고요. 또 동시에 오늘 주제인 만성 피로, 면역, 체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자율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율신경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준 대표적인 교감, 부교감신경, 또 스트레스, 또는 면역과 피로를 평가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표가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교감, 부교감 신경의 밸런스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깨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포트 하나, 3분 정도 간단한 검사 하나 통해서 자신의 신체 상태, 특별히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까지 포함하는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단번에 평가하는 그런 좋은 검사를 설명드릴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은 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어떤 특정 지표들, RMSSD라든지 특별히 LF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고 어떻게 피로도인지에 대해서 아마 검사하시는 분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검사받는 분도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논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뒤에 보이는 간단한 논문인데요. 자율신경 지표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TP, LF 또는 RMSSD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와 앞서 말했던 코티졸과 DHEA, 즉 부신 호르몬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결론적으로 코티졸과 DHEA, 부신 호르몬은요. 여기 있는 주요 지표, 토탈 파워 또는 LF 같은 이런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좀 더 하나 더 들어가면은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또는 남녀에 따라서 또는 체중에 따라서도 양 지표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통계적으로 나이와 또 체중과 성별을 통제했을 때, 즉 같다는 전제하에서 통계를 내는 방식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DHEA 호르몬은 앞서 LF라고 하는 그 지표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나머지가 다 같다는 전제하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흔히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또 부신 호르몬을 대체하여서 이런 면역 검사로서 자율신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티졸 호르몬 있죠. 이 코티졸 호르몬과 여기서 자율신경에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이 지표인 RMSSD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두 지표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저의 논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42세 남자 환자가 제 진료실에 왔었을 때는 좀 전에 보여줬던 이런 자율신경 검사와 또 피검사에서 코티졸과 DHEA라고 하는 그런 부신 호르몬을 검사했어요. 여러분들 이 코티졸과 DHEA 여기 있는 수치 7.94, 305는 정상, 아주 좋은 정상, 굉장히 건강한 분의 모습이고요. 또 부신 호르몬에서 흔히 자율신경에서 부신 호르몬과 건강, 면역을 보여주는 이 지표들도 빨간색 평균치에 비해서 막대 그래프가 충분히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감신경이 약간 증가되어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요. 한 1년 반 정도 뒤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코티졸과 DHEA 호르몬이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져 있는 낮은 코티졸,
낮은 DH, 탈진 상태를 보여줘서 오셨게 됐고요. 자,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봤더니 굉장히 높았던 그 자율신경의 지표들이 1년 반 사이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스트레스 지표인 RMSSD가 46점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20이 안 되는 10.18이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탈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몸이 탈진하고 힘든 상태에서 오시게 된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한 69세 여자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탈진돼서 오신 상태예요. 그래서 낮은 코티졸과 낮은 DH, 거의 0점대 수준의 코티졸이면은 굉장히 무력해지고 정말 지쳐있는 상태에서 오신 건데 피검사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검사에서도 이런 지표들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치료했더니 자율신경 지표가 올라가고 호르몬이 올라갔다는 그런 예입니다. 좀 더 극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요, 저는 외래에 오실 때마다 이 검사를 하는데요, 자율신경 지표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분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 달 사이에 막대 그래프 상에서 보여져 있는 이 여러 지표들이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해석의 자율신경 활성도 또는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가 매우 나쁨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강의, 부신기능 강화 때도 제가 부신기능을 강화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스트레스 완화시키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율신경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공부를 원하시면은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블로그가 하나 뜹니다. 김경철을 치시면은 몸과 마음의 안티에이징에 가장 많이 읽히는 인기 글이 한 1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요. 자율신경 검사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다뤘고요. 동시에 제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에서도 김경철의 미래의학 TV에서도 자율신경 검사에 대한 전문가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영상이면 충분하고요. 좀 더 원하시면은 앞으로 더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자율신경 검사 쉽게 외래에서 스트레스와 필요를 평가하는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